45세 정철민은 아침에 전화를 받자마자 부모님 댁으로 달려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던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신다는 아버지의 다급한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119에 전화하셨어요? 아니,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어서 와서 내 어머니 좀 봐. 철민 씨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당장 119에 신고해야 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119 구조대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아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철민 씨는 아버지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간단한 검사 후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평소 앓고 계신 질환이 있으셨나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구급대원은 철민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진단서가 필요하실 텐데요.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나 주치의가 계셨나요? 네, 인근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셨어요. 그 병원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세요. 주치의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장례식장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구급대원들이 떠난 후 철민 씨는 어머니가 다니시던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주치의 선생님이 오늘 학회에 가셔서 안 계십니다. 사망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본 의사만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셔서 시체 검안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으로 어떻게 모셔야 할지 응급실에서는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집 사람을 어떻게 병원에 또 데려간단 말이냐? 전화를 끊고 철민 씨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사망 시 절차, 사망 진단서 발급 방법. 하지만 정보는 너무 많고 복잡했습니다. 결국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받으셨나요? 아직이요. 주치의가 오늘 병원에 안 계셔서요. 사망진단서 없이는 저희가 모시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셔서 시체 검안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다시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철민 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시는 이웃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민이 너희 어머니 돌아가셨다면서? 내가 20년 동안 장례지도사로 일했단다. 내가 도와줄게. 이웃집 김민석 장례지도사는 철민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당황했지? 괜찮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자.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순서대로만 하면 돼. 철민 씨에게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자. 거기서 시체 검안을 받고 시체 검안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그 서류가 있어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단다. 철민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방향을 제시해 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괜찮아. 나도 처음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는 너처럼 당황했었어.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지. 오늘 내가 내게 알려주는 이 지식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도움을 받고 싶다거나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 메모해둬요. 나중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알려주면 좋을 거야. 김민석 장례지도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119에 꼭 먼저 신고하세요. 철민 씨는 잘했어요.
119에 바로 신고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단계예요. 집에서 돌아가시면 무조건 119부터 불러야 해요. 왜 꼭 119에 신고해야 하나요? 철민 씨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병원 외 사망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119가 와서 확인을 해줘야 나중에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단계를 건너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김 장례 지도사는 옆집에 살던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파트 김영호 씨라고 어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장례식장에 연락했다가 큰 낭패를 봤어요. 사망 진단서를 받지 못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나중엔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니까요. 그냥 절차를 몰랐을 뿐인데 고생 많이 했지요. 119에 신고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최대한 침착하게 주소와 상황을 정확히 말하면 돼요. 집에서 가족이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오면 어머니가 평소에 앓던 질환이나 드시던 약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의사한테서 사망 진단서를 꼭 받으세요. 철민 씨, 119 구급대원이 와서 돌아가셨다고 확인해 줬다고 해도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의사한테서 사망 진단서를 받아야 해요. 구급대원은 의사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를 발급할 수 없거든요. 사망 진단서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일반 사망 진단서는 평소에 진료하던 의사가 써주는 거고, 시체 검안서는 돌아가신 후에 의사가 검사해서 발급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평소 다니시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 연락하면 일반 사망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치의가 안 계시거나 병원 기록이 충분치 않으면 종합병원 응급실로 모셔가서 시체 검안을 받으셔야 해요. 김 장례 지도사는 최근에 있었던 박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명자 씨라고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병원을 안 다니셔서 사망 진단서 발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 경찰 조사도 받고 부검까지 했대요. 평소에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두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사망 진단서는 몇 부나 발급받아야 하나요? 최소 5부에서 10부 정도는 받아두세요. 보험, 연금, 재산 처리 등 여러 곳에서 원본을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절대 진단서 없이 장례식장으로 가면 안 돼요. 불법이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장례식장은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세요. 자, 이제 사망 진단서를 받았으면 장례식장을 정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나 규모를 먼저 따지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거리예요. 왜 시간과 거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돌아가신 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상태가 변하기 시작해요. 특히 여름철이나 난방이 강한 겨울철에는 변화가 더 빨라요. 고인을 존엄하게 모시려면 가능한 빨리 장례식장으로 모셔야 해요. 김 장례 지도사는 서진우 씨의 안타까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서진우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고향 마을 장례식장으로 모시려고 3시간 넘게 이동했어요. 그런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신 상태가 많이 변해서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대요. 여름철이라 더 빨리 상태가 변했던 거죠. 그래서 가까운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장례식장 고를 때 또 뭘 봐야 할까요? 냉장 보관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장례식장이 다 같은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가능하면 대형 병원 내 장례식장이나 현대적 시설을 갖춘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종교가 있으시면 그에 맞는 장례식장인지도 확인하시고요.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들까요?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기본이지만 장례 규모와 추가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무엇이 추가 비용인지 꼭 물어보세요. 속상한 상황에서 나중에 돈 문제로 더 속상해지면 안 되니까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것, 빈소 예약과 화장 예약은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해요. 특히 서울 같은 도시는 화장장 예약이 힘들어서 장례식장만 잡고
화장장을 못 잡으면 전체 일정이 미뤄질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사망 신고와 재산 정리는 서둘러서 하세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사망 신고와 재산 정리는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법적으로는 1개월 이내에 하면 되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하세요. 왜 서둘러야 하나요? 사망 신고를 해야 공과금, 보험, 연금 등의 행정 처리가 시작돼요. 특히 고인 명의로 된 자동이체가 있다면 더 서둘러야 하고요. 김 장례 지도사는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정숙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슬픔에 빠져 사망 신고를 미뤘는데 그 사이에 남편 명의로 자동이체 되던 것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수백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됐대요. 그냥 절차를 몰랐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 신고를 하고 나면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자 재산 조회를 신청하세요. 이걸 하면 고인 명의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공과금과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는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해지해야 해요. 혹시 부채가 많다면? 만약 부채가 많다고 판단되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해요. 이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법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니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김 장례 지도사는 철민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집에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단계는 이거예요. 119 신고하기 마이너스 무조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절대 건너뛰면 안 됩니다. 사망 진단서 받기 마이너스 반드시 의사에게서만 받을 수 있어요. 원본을 여러 장 챙기세요. 가까운 장례식장 연락하기 마이너스 멀리 있는 좋은 곳보다 가까운 곳이 더 중요합니다. 사망 신고와 재산 정리 마이너스 슬픔 속에서도 빨리 처리해야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철민 씨, 많이 힘들겠지만 이 순서대로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지금 당장은 병원에 가서 시체 검안서부터 받아야겠네요. 내가 같이 가줄게요. 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 지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라서 전혀 준비를 못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그래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미리 알아두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상 그 순간이 와야 찾아보게 되죠. 그리고 준비한다고 해서 불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배려예요. 김 장례 지도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가족들끼리 이런 상황에 대해 한 번쯤 대화해 보라고요. 비록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이런 대화가 나중에 큰 위안이 돼요. 내가 장례 지도사로 일하면서 본 가장 평온한 이별은 미리 준비했던 가족들이었어요. 오늘 알게 된 이 정보를 다른 가족들에게도 알려줘야겠어요. 그래요, 철민 씨. 지식은 나눌수록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머니를 마지막 여정에 잘 모셔드리자고요. 김 장례 지도사와 철민 씨는 함께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차분히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이틀 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철민 씨는 다시 김 장례 지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장례 지도사님, 덕분에 어머니 장례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편안히 가셨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쳐 보이세요? 장례식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았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 있더라고요. 김 장례 지도사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려고 해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테니 잘 들어두세요. 장례식장에 가면 빈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하에 있는 빈소는 방문객이 찾기 어렵고 구석진 곳에 있으면 조문객들이 지나치기 쉽거든요. 아, 맞아요. 저희 빈소가 입구에서 멀어서 많은 분들이 찾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리고 빈소 크기도 미리 확인해야 해요. 조문객이 많을 것 같으면 큰 빈소를 요청하세요.
빈소가 너무 작으면 여러 조문객이 동시에 오셨을 때 매우 불편해요. 특히 직장 동료들이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례식 비용은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기본 비용에 포함된 것과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알려달라고 하세요. 네. 저희도 처음에는 300만 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 45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흔히 발생하는 일이에요. 기본 비용에는 빈소 사용료, 시신 안치료, 수의, 관, 기본 재단 장식만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장의차, 접객 도우미, 추가 음식, 추가 재단 꽃, 현수막 등 여러 항목이 추가돼요. 이런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선택하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장례식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해요. 특히 요즘은 장례가 23일로 짧아져서 음식이 많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저희도 첫날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조문객 예상 인원의 70% 정도만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첫날은 적게, 둘째 날 조문객이 많을 때 추가로 주문하는 방식이 경제적이에요. 또 장례식장 음식이 비싸다면 근처 음식점 도시락을 주문하거나 가족들이 직접 음식을 가져와도 돼요. 요즘은 많은 장례식장에서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하거든요. 조문객 명부는 꼭 준비하세요. 나중에 부의금을 정리하고 감사 인사를 전할 때 필요해요. 요즘은 디지털 명부 서비스도 있어요. 저희는 명부를 준비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족 중 한 명이나 친한 친구에게 명부 관리를 부탁하는 게 좋아요. 또한 상주와 가족들은 쉴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해요. 장례 기간 동안 계속 서 있으면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거든요. 장례식장에 가족 휴게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근처에 임시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세요. 요즘은 대부분 화장을 많이 하시죠? 화장장 예약은 일찍 할수록 좋아요. 특히 주말이나 명절 기간은 예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는 화장장 예약을 못해서 하루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장 예약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화장 후에는 육고를 어떻게 할지도 결정해야 해요. 봉안당에 모실 건지, 자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가족 묘지가 있다면 그곳에 안장할 건지 미리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봉안당도 예약이 필요한가요? 네, 요즘은 좋은 위치의 봉안당은 미리 예약해야 해요. 특히 도시 근교에 인기 있는 봉안당은 몇 개월 전부터 예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알아보고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김 장례 지도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철민 씨, 장례 절차와 실무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준비도 정말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과정에서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해요. 장례 기간 내내 정신없이 바빠서 제대로 슬퍼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장례 절차에 쫓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감정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례가 끝난 후에라도 가족들과 함께 고인을 추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에요. 함께 식사하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어요. 그리고 장례 후에도 가족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상실감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거든요. 서로 의지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돼요. 마지막으로 아직 건강하신 부모님이나 가족이 계시다면 미리 이런 이야기를 나눠두세요. 만약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죠. 하지만 평소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두면 그 순간이 왔을 때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장례 방식, 화장 여부, 봉안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또한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험이나 재산 관련 정보도 미리 공유해 두면 큰 도움이 돼요. 철민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맞아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들이 덜 혼란스럽게 이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마지막 길을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필요한 서류도 정리해 두는 거죠.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씩 준비하면 돼요. 장례 지도사님, 정말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도 혼란은 덜고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말이죠.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니까요.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 사람을 어떻게 보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김 장례 지도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죠. 철민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례 지도사님, 이런 일을 오래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김 장례 지도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짝이에요. 어떻게 살았는지가 어떻게 떠나는지를 결정하고 어떻게 떠나보내는지가 남은 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죠.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미리 준비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던 가족들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알겠네. 내 아내가 떠난 지금 나도 우리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내일부터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둘 생각이야. 아버지, 괜찮아. 아들아, 이건 불길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야. 내가 정리해 둔 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야. 김 장례 지도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대화가 터부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철민 씨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나누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래요, 철민 씨. 지식은 나눌수록 빛이 나는 법이죠.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것들을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슬프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이렇습니다.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꼭 기억할 사항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마세요. 119에 먼저 신고하세요. 평소 진료받던 병원이나 의사 연락처를 알아두세요. 의사에게서 사망 진단서를 꼭 발급받으세요. 장례식장 선택과 준비. 가까운 장례식장을 우선 고려하세요. 빈소 위치와 크기를 미리 확인하세요. 비용은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화장장과 봉안당 예약도 함께 진행하세요. 사망 신고와 행정 절차. 사망 신고는 가능한 빨리 진행하세요. 고인 명의 자동이체는 즉시 해지하세요. 재산과 부채 조회를 반드시 하세요. 필요하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하세요. 서로를 위한 마음의 준비. 가족들과 죽음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세요. 슬픔을 표현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중요한 정보와 서류는 미리 정리해 두세요. 서로를 위한 배려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이별은 항상 슬픈 일이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혼란과 걱정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철민 씨와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준비는 불길한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종종 터부시되곤 하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순간 적어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혼란은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은 모두 우리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입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하시고 오늘도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